일반 흉부 파트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정준호입니다. 총 5세션 중에 앞에 4개가 이제 런캔서와 관련된 세션이고, 마지막 하나가 런캔서와 전혀 상관없는 나머지 질환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보면서 개념을 잡고 치료 방침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정도의 그 정도 개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무겁지 않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케이스 위주로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전부 얘기하진 않고 몇 개의 대표 질환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걸로는 congenital lesion of the lung이라고 해서 선천성 질환입니다. 리스트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참고 삼아 볼만한 몇 가지 질환들만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트라케알 브론커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용어를 뭐 들어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중요도는 떨어져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한 1% 정도 인시던스로 발생을 하는 트라케알 브론커스라는 컨제니탈 아노말리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어떤 질환 카테고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정상 브론키알 트리 아나토미에서 벗어나서 트라케알 브론커스는 이 중에 브론코스 일부가 라이트 메인, 레프트 메인으로 갈라지기 카라이나 이전에서 분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화살표 쳐놓은 게 라이트 어퍼러 브론코스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트라케아에서 직접 분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 사진을 보면 라이트 어퍼러 브론코스는 물론이고 레프트 어퍼러 브론코스도 트라케아에서 동시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모양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자체가 치료 대상이 되거나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싱글렁 벤틸레이션이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CT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우리가 벌룬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벌룬이 예를 들어서 라이트 어퍼러비 트라케알 브론코스를 막으면 라이트 렁 수술할 때 어퍼러비 컬랩스가 안 되겠죠. 그러면 시야가 계속 안 좋아지고 시야가 안 좋아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마취과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튜브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던 케이스인데 라이트 어퍼러 브론코스 일부가 트라케아에서 먼저 분지가 되죠. 여기서 XRV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 때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라이트 어퍼러 로벡토미를 할 환자여서 뭐 시야 방해는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컨제니탈 로바 엠피제마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컨제니탈 로바 엠피제마는 신생아기에서 발생하는 심한 풀모널 디스트레스를 동반한 질환이고 레프트 어퍼럽과 라이트 미들롭에 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로바 엠피제마는 롭 전체를 거의 인볼브하는 엠피제마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생아기에 뉴모소락스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감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튜브를 넣거나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뭐 CT라든지 이런 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프로시저를 할 때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료는 이제 로벡토미에 준한 서저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폐경리증이라고 하죠. 풀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입니다. 풀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의 데피니션은 정상 기관지와는 연결되지 않는 에어웨이를 갖는 조직이고 크게는 인트라 로바 타입과 익스트라 로바 타입으로 나눕니다. 인트라 로바 타입은 폐 실질 내에 시퀘스트레이션 조직이 위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익스트라 로바 타입은 폐에 인접해서 이제 독립된 비세랄 플루라를 갖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시케스트레이션에서 아터리얼 서플라이는 주로 이제 소라식이나 앱도미널 아orta에서 바로 기시되는 경우가 많고, 비너스 드레이니지는 풀모너리 베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나 뭐 시스테믹 베인으로 드레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터리얼 서플라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빈도로 따졌을 때는 인트라 로바 타입이 익스트라 로바 타입보다는 흔하고, 레프트 로어 롭에 생기는 인트라 로바 타입의 풀모너리 시케스트레이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라 로바 타입은 그 포어 오브 콘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염증성, 감염성 질환이 후발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6살짜리 남자 환자고, 레프트 로어롭에 이렇게 디퓨즈한 헤지니스가 보이고, 병력 청취를 해보면 예전부터 이제 폐질환을 많이 달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커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커서도 뉴모니아가 반복되니까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CT를 살펴보면 레프트 로어롭에 이제 전체적으로 콘솔리데이션하고 플루이드 컬렉션 같은 게 보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을 집중해서 보면 여기 소라식 아orta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베스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orta 디센딩 소라식 아orta 혹은 어퍼 앱도미널 아orta에서 직접 기시하는 피딩 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트라로바 타입의 풀모너리 시케스트레이션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아터리에 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어렵지 않게 피딩 베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스코프 뷰에서 보면 다이아프람이 보이고 체스트월 보이고, 여기 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orta에서 직접 기시하는 피딩 베슬입니다. 이걸 먼저 찾아서 잘라놔야 그 이후에 수술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자르고 나면 이제 시퀘스트레이션, 임팩티드 티슈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지만 정상 폐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경계나 이런 걸 고려해서는 웨지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로바리 섹션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상 파렌카임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시맨의 사진이고요. 인트라로바 시퀘스트레이션은 이렇게 비세랄 플루라를 공유를 하면서 폐의 실질 내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브론코제닉 시스트는 뭐 간단한 질환이니까요. 건강검진할 때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시스틱 리전이고요. 폐 어디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월이 굉장히 얇고 플루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틱 리전이고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면 31세 여자가 뭐 심텀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 이 서브카라이널 스페이스에 원형의 메스 오파시티가 보이는데, CT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월이 굉장히 얇다라고 했기 때문에 월이 인핸스 되는 패턴도 명확히 보이진 않고요. 특징적으로 메스 내부에 시스틱 플루이드로 차 있기 때문에 내부도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메디아스티날 플루라 안쪽에 위치한 라운드 쉐입 메스로 보이고요. 뭐 제거하는 거는 인펙션이 반복되었던 케이스가 아니라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컨제니탈 푸머너리 에어웨이 말포메이션, 예전에는 컨제니탈 시스틱 아데노마토이드 말포메이션이라고 불렀던 CCAM, CPAM에 대한 내용입니다. CPAM은 데피니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CPAM의 데피니션으로는 이제 머추 알베올러스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단의 브론키얼 스트럭처가 과증식되면서 시스틱하거나 솔리드한 리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 펑셔닝 스트럭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흔했는데 최근에는 산전에 많이 진단이 돼서 터미네이션이 되는지 생각보다는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77년도에 스토커가 분류한 바에 따르면 어디 책에는 타입 0부터 타입 4까지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입 1, 2, 3
많이 보고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타입 1입니다. 특징적으로 2cm보다 좀 크다라고, 상대적으로 큰 시스틱 리전이 모여 있는 양상으로 표출이 되고요. 예후는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그 밖에 시스트가 굉장히 작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타입 2인데, 타입 2는 여기 써 있다시피 이제 다른 컨제니탈 아노말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후는 CPAM 자체보다는 동반된 다른 컨제니탈 아노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타입 3는 이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시스트들이 다발성으로 모여서 꼭 솔리드 매스처럼 보이는 양상이고요. 타입 3가 예후는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빈도는 뭐 1, 2, 3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는 뭐 역시 서지컬 리섹션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생아는 뭐 볼륨이 크지 않다면 뭐 레스피라토리 디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커가면서 반복적으로 인펙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드물지만 말그넌트 포텐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결국에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냐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심텀이 심하다면 서저리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키워서 보통 만 1세 전후에서 수술 타이밍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니탈 디지즈들이 많은데, 뭐 바스큘라 영역에서는 사실 일반 흉부에서 볼만한 건 별로 없고, 풀모너리 AV 피스툴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V 피스툴라라는 건 정상적으로 아터리, 캐필러리, 베인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구조에서 캐필러리 네트워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풀모너리 아터리와 베인이 직결되어 있는 일종의 션트 플로우를 형성하는 기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캐필러리 필터의 기능이 없어지므로 파라독시컬 엠볼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톰은 생각보다는 없는 경우가 많고, 뭐 헤모프티시스나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트로크 이밸류에이션 과정에서 풀모너리 AVM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지컬 리섹션 혹은 엠볼리제이션을 통한 중재 시술로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중재 시술로 치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정상 조직이 이렇게 풀모너리 아터리에서 캐필러리 필링을 거쳐서 풀모너리 베인으로 산소를 머금고 드레인 돼야 되는데, AVM 같은 경우는 중간에 캐필러리 네트워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보면 여기서 보이는데요. 꼭 혈관종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핸스되는 혈관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풀모너리 안지오그래피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뭐 타겟을 셀렉션해서 다이를 넣으면 캐필러리 필링 없이 바로 풀모너리 베인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건 보통 필요한 부분에 코일링을 해서 시술을 완료하는데요. 코일링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코일이 완료된 걸 보고 있고요. 이 좌측 그림과 다르게 우측 안지오그래픽 파인딩에서는 캐필러리 필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풀모너리 베인이 차오르는 일반적인 순서의 필링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렙, 그러니까 기낭 기종과 관한 디지즈인데, 블라와 블렙은 이제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터미놀로지지만 실제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블라가 조금 더 부피가 크다, 그리고 블라 안에는 터미널 에어웨이의 오프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블로스 리전에 대한 질병은 뉴모소락스가 가장 흔하지만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엠피제마와 관련된 큰 블라를 갖고 있는 환자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꼭 뉴모소락스로 오인될 수 있을 만큼 거의 바스큘라 마킹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환자인데요. 이 사람은 45세의 스모커인 사람으로 조금씩 악화되는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실로 왔던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을 때 뉴모소락스라고 오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뉴모소락스와 다른 점은
컬레스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 류모소락스가 이 하일럼 쪽으로 파렌카임이 몰려드는 반면에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눌려 있는 양상이죠. 이 어드이전이 있거나 아니면 블라가 커서 렁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물론 엑스레이에서 빈 공간이 보인다고 무조건 튜브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튜브를 넣으면 BPF를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CT를 찍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전체 큰 풍선 같은 블라 리전이고 정상 파렌카임들은 이렇게 압박돼서 아래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PFT를 실제로 해보면 시비어 옵스트럭티브 패턴을 보이고 FEV1이 프레딕터블 45%고 DLCU 60%인 40세 남자의 패기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번에 양쪽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을 수술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면서 들여다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정상인 폐이고 완전히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큰 블라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폐 혹은 폐 표면에서 스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탁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서 웨지 리섹션을 바로 해도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를 열어서 안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브론코스가 열려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거를 하고 바깥쪽을 띄어내는 방향으로 합니다. 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전에 전에 거랑 여기 비어있던 것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바스큘라 마킹이 양쪽 폐하에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PFT를 몇 달 지나서 팔로우업 해보면 FEV1이 이 정도였던 거에 거의 정상치까지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수술 전에는 뭐 일상생활도 약간 제한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할 정도로 숨찬 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펙션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뭐 브론키եկ타시스는 다 아시는 부분일 테니 넘어가고, 압세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압세스는 항상 엠파이에마와 커플링돼서 보여지는데, 엠파이에마는 플루랄 디지즈고 렁 압세스는 렁 파렌카임 자체의 인펙션이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렁 압세스는 풀모너리 티슈가 네크로시스 되면서 캐비티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네크로틱 데브리들이 인펙션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CT 소견으로 약간은 감별이 되는데 100%다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압세스의 월이 좀 더 두껍고 원형, 구형 모양을 취하고요. 압세스가 이렇게 플루랄 스페이스에 길쭉하게 퍼지는 양상하고 다르게 동그란 모양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 파렌카임의 콘솔리데이션이 된 리전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초기 접근이 다른 거예요. 렁 압세스는 일단 메디칼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병이고, 플루랄 디지즈인 엠파에마는 빠른 드레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세스와 엠파에마를 약간 구분해야 된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끔찍한 인펙션 디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폐결핵은 대표적으로 풀모널 인펙션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메디칼 디지즈지만 이게 앓고 나서 혹은 투병 중에 많은 풀모널리 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외과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렁이 디스트럭션이 너무 심하게 된다거나, 메디칼 세라피를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는 캐비털 리전이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헤모티시스가 반복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스퍼질로마나 악티노마이코시스, 뭐 크립토코코시스 같은 것들도 종류가 많은데, 이런 인펙셔스 렁 디지들의 수술해 보면 특징은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수술이 다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풀모너리 TB 환자 엑스레이와 CT를 보면 그러니까 좌측 폐 천부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결핵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호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객혈을 반복해서 병원에 왔던 환자고요. 이런 식으로
안지오그래피를 해보면 브론키얼 콜레터럴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는데 수술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팁이라면 이런 콜레터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수술 중에 블리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엠볼리제이션을 좀 해놓고 수술을 하면 수술 중 출혈 감소에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케이스들은 대부분 배지로 접근을 포기하고 바로 오픈했던 거라 수술 사진은 없고요. 스피시멘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악티노마이코시스도 뭐 TB와 다르진 않지만 위치가 좀 달라요. 이 악티노마이코시스는 위쪽에 생기진 않고요. 레프트 로어 쪽에 이렇게 생기는 패턴이고 뭐 아주 특징적이진 않은데 악티노마이코시스는 브론코스코프를 봤을 때 이렇게 코블스톤 어피어런스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곤 합니다. 그래서 띄어내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펙셔스 티슈들이 주변 조직들을 전부 망가뜨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람인데 아스퍼질로시스로 수술을 한번 했던 분인데 한 5년 전에 라이트 어퍼럽 로벡토미를 받았던 분인데 받아도 계속 헤모프티시스가 심하고 뉴모니아가 반복돼서 응급실에 와서 CT를 찍어봤더니 오른쪽 폐가 전부 녹아서 없어졌죠. 녹아서 없어졌고 우측 폐가 전체적으로 디스트럭션이 너무 심하고 CT를 보면 이렇게 소라시 캐비티가 리모델링이 아주 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해결을 하려면 컴플리션 뉴모넥토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들어갔었는데 뭐 스피시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하일럼에 겨우 접근해서 이제 아터리 베인 브론코스를 찾아서 자르긴 했는데 뭐 예후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모넥토미를 했는데 인펙셔스 티슈들을 100% 제거를 못했고 아까 문덕환 교수님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BPF가 호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케이스가 이거죠. 그래서 피스터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뉴트리션 안 좋고 septic한 데다가 TB 혹은 아스퍼질로마였고 여기 보면 이 몸 중심부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론키알 스텀프를 길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스트 뉴모넥토미 엠파이마가 무조건 생길 것이다. 그리고 BPF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처음 컴플리션 뉴모넥토미를 할 때부터 여기 보시면 립이 하나 비었죠. 이렇게 해서 오픈 윈도우 즉 LOS 플랩까지 해놓고 수술을 종료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뭐 거의 안 했지만 저도 이게 마지막 오픈 윈도우 플랩일 정도로 최근에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보면 몸 안과 밖이 완전히 통해 있고 여기 이렇게 뭔가 뿌옇게 보이는 거는 소독을 자기가 하는데요. 여기다가 꺼즈나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안쪽에 자기가 밀어넣고 다닌다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묻어 나오는 걸 새 걸로 바꿔주고 이렇게 샤워하면서 안쪽 물로 씻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냥 퍼머넌트하게 오프닝을 열어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술하고 뭐 몇 달 지나서 퇴원해서 잘 살고 계시긴 한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죠.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 이제 테이블이 패킹되어 있는 양상들 보이고 전체적으로 왼쪽 폐가 그래도 옥시지네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픈 윈도우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술기가 뭐 최근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넣었고요. 클라짓 윈도우 혹은 엘로서 플랩이라고 이렇게 혼용돼서 조금 쓰긴 하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약간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몸 안쪽과 바깥쪽에 통로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드레인 이지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거고 이렇게 립을 일부 자르고 스킨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이 페이턴시가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뚜껑을 다른 게 엘로서 플랩이고 뚜껑을 안 단 게 클라짓 윈도우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구분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폐결절입니다. 폐결절 SPN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죠. 솔리터리 풀모너리 노듈은 뭐 정의하자면 경계가 명확한 3cm 이하의 정상 폐 조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라디오 오파크 리전을 의미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병변들이 방사선 검사에서 SPN의 형태로 발견될 수는 있는데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렁 캔서겠죠. 렁 캔서, 지금은 저는 렁 캔서를 다루는 세션이 아니니까, 그러면 양성 종양 중에 가장 SPN으로 많이 보이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마토마입니다. 하마토마, 즉 과호종이라고 불리는 비나인 렁 튜머인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하마토마의 정의는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비나인 셀프 리미팅 노드를 말합니다. 다른 이제 종양들이 비정상 조직이 증식하거나 혹은 어떤 조직의 비정상적인 과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하마토마는 특징적으로 폐에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서 자라난 경우를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종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발달 이상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개 뭐 카틸리지라든지 커넥티브 티슈, 팻 같은 게 섞여 있는 양상으로 존재하고, 하지만 엑스레이나 CT에서는 그냥 풀모너리 노듈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방금 그 환자 CT 찍어보면 이렇게 피셔에 접해 있는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노듈이 보이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여기서 표현이 잘 됐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카틸리지 포션이 명확히 보이는 콘드로이드 하마토마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그냥 웨지 리섹션을 제거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굉장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뭐 일반 흉부 파트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재미없는 주제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